예, 안녕하세요.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예, 저는 학계협학원 상황판단 전임 박준범입니다. 지난주까지는 이제 또 장마철에 또 공부하시느라 고생하셨고, 오늘부터는 아침부터인데도 되게 덥죠. 그런데도 또 이렇게 뭐 일찍부터 오셨는데, 지난 2주 동안 자료 해석을 수강하시고, 그렇게 또 이어서 뭐 수강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앞으로 상황판단도 2주 동안 조금만 더 힘내시고요. 저도 역시 좀 여러분들이 상황 판단에 대해서 좀 자신감이 생기실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한번 최선을 다해볼게요. 강의실 되게 넓어서 좋죠. 그죠? 피셋 강의는 여기서 기본 강의 하는 건 아마 제가 처음인 것 같은데 일단 신청하신 분들은 굉장히 많아서 그래요. 신청하신 분들은 피셋 강의 특징상 신청하신 분들에 비해서 이렇게 또 일찍 오신 것만 해도 굉장히 하여튼 부지런히 열심히 하시는 거고, 일단 이메일 주소 아시는 분들 많을 텐데, 그래도 아예 여기 써놓을게요. XIANGKUANG 한 메일이고요. 상황 판단이나 피셋 관련해가지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편하게 여쭤보시면 되고요. 제가 한 2개만 한번 물어보고 이렇게 시작해볼게요. 이메일 또 적으실 분들 적으세요. 아직 피셋 시험을 실제 시험장에서 한 번도 안 쳐보신 분 한번 손 들어주실래요? 편하게 들어주세요, 편하게. 실제 시험장에서 아직 한 번도 안 쳐보신 분. 한 절반쯤 되네요. 그러면은, 나머지 분들은 그래도 올해 시험이 되겠죠. 올해 2월 달에 시험을 치셨던 걸로, 결과는 어떻게 됐든지 간에 시험을 일단 치신 걸로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모강 제외하고, 제 작년 기본 강의나 올해 기초 입문 강의 들으셨던 분 한번 손 들어주세요. 편하게 들어주세요. 괜찮아요. 별로 없으시네요. 기초 입문 강의 때 들었던 종합반만 해도, 거의 없으시네요, 거의. 그러니까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어쨌든 다 그러니까 시험 치셨던 분들이 그래도 절반쯤 되는데, 제 강의 자체는 그러면 거의 처음이신 걸로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제가 그렇게 강의 진행에 참가를 하겠고,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이 기본 강의가 올해 이제 처음이자 마지막이 됐어요. 올해 처음이자 마지막 기본 강의인데, 따라서 이제 철저하게 기출문제 중심으로, 최대한 많은 기출문제를 좀 다뤄보도록 할 거고, 특히 최근 3년치 2011년부터 2009년도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할 거예요. 제가 4월 기초입문 강의 때는 전 3년치, 그러니까 2008년에서 2006년도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예고 드렸지만 이번 기본 강의는 2011년부터 2009년도 문제를 중심으로 할 거고, 그래서 올해 시험 응시하셨던 분들도 좀 다시 한번 정리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도록 하겠고요. 제 소개나 피셋 소개 같은 거는, 생략해도 될 것 같고, 바로 부지런히 할 텐데, 딱 한마디만 드리자면, 지금 이렇게 아침부터 고생하고 계시잖아요. 고생하고 계신데, 그것에 대한 보람을 얻으시려면, 그러면 그거는 이제 내년에 최종 합격하시는 수밖에 없고, 또 내년에 최종 합격하시려면, 또 이렇게 조금 지금, 미리부터 조금 더 고생하셔야, 열심히 하셔야, 그래야 또 좋은 결과가 나타나겠죠. 그죠? 오늘 수업은 우선 피셋을 앞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그리고 기출문제를 좀 어떤 시각에서 살펴봐야 하는지, 그렇게 전반적으로 살펴볼게요. 제가 항상 수업 시간마다 맨 첫 시간에 말씀드린 내용인데, 다행히도 여기는 지금 제 수업 들으셨던 분이 별로 없으시니까, 거의 없으시니까, 좀 더 편하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피셋 합격하기 위해서 이제 피셋을 합격하기 위해서 필요한 4가지 요소를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는 시험의 본질이에요. 시험의 본질이 뭐냐면 스피드에 있죠, 스피드. 오늘 보충 자료가 많죠. 총 6개인데 이거 잘 챙겨 보시도록 하시고, 2011년도 행시 외시 이제 자기가 응시하셨던 직렬에 대한 통계 있잖아요. 합격자 통계 한번 봐보세요. 보면은 이제 행시 통계도 있고 외시 통계도 제가 드리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2011년도 통계를 한번 보시면은 전년도하고 컷을 다 비교해 놨을 거예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긴 거 있잖아요. 이렇게 생긴 거. 그죠? 그러니까 이제
뭐 행시 치시는 분이든 외시든 뭐 견습 시험이든 예, 좀 준비하는 시험이 다르시더라도 자기 직렬에 맞춰서 한번 참고를 한번 살펴보세요. 한번 뭐 2011년하고 2010년 커트라인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걸 알아야 내가 도대체 몇 점 받아야 뭐 그래도 합격할 수 있는지 보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보시면은 그 전부 다 예, 하락했죠. 2010년에 비해서 2011년이 전부 다 커트라인이 하락했어요. 하락을 했는데 그 폭이 크진 않아요. 뭐 일행 같은 경우에 75에서 73.3이 됐고 재경 같은 경우에도 77.5에서 74.16이 됐고요. 그죠? 그래서 좀 직렬별로 뭐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5점 이내로 전부 하락을 했어요. 그런데 그럼 점수가 하락했다는 얘기는 당연히 시험이 그만큼 어려웠다는 얘기죠. 근데 상황 판단 같은 경우는 올해 2011년도 시험이 제가 분석하기에는 여태까지 6년치 시험 중에서 가장 어려웠어요. 일단 가장 점수가 상황 판단 같은 경우에 낮게 나왔고, 그래서 올해 상황 판단 같은 경우에 뭐 시험에 실패하신 분이든 아니면 합격하신 분도 상황 판단을 시험 치고 나서 그래도 내가 잘 봤다 이런 느낌을 받으신 분은 전혀 거의 없어요. 진짜 시험 치면서 다 울고 싶었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그 높은 난이도였고, 물론 이제 그 안에서도 뭐 합격자하고 또 불합격자하고 이제 나뉘게 되는 거니까 예, 그 중에서도 이제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득점하신 분들이 합격하게 됐겠죠. 그죠? 그런데 그 예상하기로는 그러니까 이제 발표는 이제 4월 달에 나오잖아요. 근데 2월에 시험을 치고 그래도 수험가에서 뭐 커트라인이 어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기로는 좀 꽤 떨어지기를 기대했었어요. 꽤 떨어지기를, 작년에 비해서 꽤 떨어지기를 기대했었는데 현실은 보시다시피 뭐 일행 같은 경우는 뭐 2문제밖에 안 떨어졌죠. 그죠? 그래서 이제 거의 그러니까 이제 소폭 하락이라고 볼 수 있는 이렇게 작은 정도에 그쳤고요. 근데 그 이유를 이제 한번 생각해 봐야죠. 그 이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험생들,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그 이제 피셋 시험 자체가 벌써 이제 도입된 지 7년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이 뭐고 뭘 어떻게 해야 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내가 합격할 수 있겠다, 그런 거를 조금씩 이제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에 맞춰서 올바르게 준비하시는 분들도 확실히 늘어나고 있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시험 본질을 이해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시험 본질이 뭔지 그거를 가장 극명하게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최근 그러니까 6년치 통계 다 정리되어 있는 거 있죠. 그죠? 그거 한번 보시면 알아요. 그러니까 2006년부터 2011년까지 그 커트라인이 쭉 정리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것도 한번 본인이 응시하는 직렬을 한번 살펴보세요. 옛날에는 몇 점이었는데 지금은 몇 점인가 보시면은 65점 이럴 때도 있었죠. 일행이 65점인 시절도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다시 돌아오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그죠? 다들 워낙 열심히 하셔가지고 그렇게 보실 수 있는데, 보시면 가장 커트라인이 급격하게 상승했던 적이 딱 한 번 있어요. 그게 언제예요? 2009년에서 2010년으로 넘어갈 때죠. 그죠? 2009년에서 2010년으로 넘어갈 때 보시면 커트라인이 매우 급격하게 상승했음을 볼 수 있고, 그때도 이제 작년에도 올라갈 거라고는 예상은 했어요. 올라갈 거라고는 예상은 했는데 역시 이 정도로 올라갈 줄은 예상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또 예상 범위 그 밖으로 이렇게 많이 상승을 하게 됐는데, 근데 그 당시를 잘 살펴보면 굉장히 큰 변화가 있었어요. 보시면 그 가장 윗줄에 연도 바로 밑에 보면 그 시간이 다 나와 있는데 2009년까지는 과목당 80분이었어요. 과목당 80분. 그러다가 2010년부터 이제 과목당 90분으로 증가가 됐고, 그해 이렇게 대폭 점수가 거의 뭐 10점 가까이 상승한 그런 직렬도 있을 정도로 대폭 증가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바로 피셋 시험의 본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피셋 시험은 여러분들이 몰라서 못 푸는 시험이 아니에요. 몰라서 못 푸는 게 아니라 오직 시간이 부족했어요. 물론 이제 몰라서 못 푸는 문제도 있긴 하겠죠. 근데 그거는 극히 드물고, 그 문제는 실제 실전에서도 시험장에서도 붙잡고 계시면 안 되는 문제들이에요. 어차피 시간을 아무리 할애해도 풀지 못하는 문제라면 절대 시험장에서 풀고 계시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오직 시간이 부족해서 풀지 못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과목당 10분씩만 더 주니까 이렇게 점수가 2009년에서 2010년으로 넘어갈 때처럼 큰 폭으로 상승하게 되죠. 그러니까 뭐 계산해보면 이제 40문제 90분이에요. 40문제 90분인데 그럼 한 문제당 몇 분씩이에요? 몇 분 몇 초예요? 한 문제당 2분 15초가 되죠. 그죠? 근데 문제를 이렇게 한 문제당 2분 15초에 딱 하면은
마킹할 시간이 없죠. 그죠? 어차피 뭐 여러분들 성적 평가하는 건 OMR 카드 딱 한 장으로 그렇게 평가하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주어진 시간은 그리고 뭐 실제 시험장에서 긴장감 이런 걸 고려하면 실제 여러분들이 몸에 배이도록 해야 되는 연습하셔야 할 시간은 문제당 2분이에요. 문제당 2분이고 정말 짧은 시간이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9시 한 10분, 12분 그 정도 됐는데 만약 9시부터 시작했다면 벌써 지금 5문제 이상 풀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5문제를 풀고 뭐 6번 풀고 있을 정도로 그렇게 짧은 시간이 주어져 있고 왜 이렇게 시간이 짧을까요? 극히 짧은 시간인데 이렇게 시간을 짧게 주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적성시험이라서 그래요. 적성시험. 그러니까 적성시험이라는 데서 그러니까 시간을 만약에 넉넉하게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시간을 피셈 문제를 뭐 여유 있게 뭐 한 3시간씩 그렇게 풀어라 그렇게 준다면 어떤 여러분들의 본성, 적성이 나타나기보다는 그거를 그 출제자가 요구하는 대로 맞춰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이제 평소 몸에 배어있는 여러분들 모습이 아니라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맞춰가지고, 그에 맞춰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도록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출제자가 보고 싶은 게 아니겠죠. 그죠? 정말 급박한 상황 속에서 굉장히 시간에 엄청난 압박을 가하고 있을 때, 그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결하는지 그거를 보고 싶은 건데,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넉넉하게 줄 수가 없겠죠. 그죠? 그리고 모든 적성시험들, 그러니까 뭐 법학 적성시험, 요새 이제 도입돼서 이제 다음 달 시험치는 리트라고 하죠. 법학 적성시험도 있고, 그래서 이제 대기업 같은 데서도 많이 적성시험을 활용하잖아요. 뭐 삼성이나 이런 데서도 사트라고 해가지고 삼성 직무 적성평가 이런 시험들을 치잖아요. 근데 그런 모든 적성시험들의 공통점은 매우 시간에 압박을 가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고, 그 중에서 픽셋이 가장 극단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적성시험들 중에서도 가장 시간이 부족한 가장 극단적인 형태의 그런 뭐 시험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거고, 그럼 이걸 이제 어떻게 준비하셔야 될까요? 준비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면은 그 픽셋하고 관련되는 모든 거는 철저하게 스피드하고 시간을 중심으로 생각하시고 대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스피드하고 시간을 어떻게 내가 처리할 것인지 그걸 중심으로 생각하셔야 되고, 예를 들어서 평소에는 정독하시면서 꼼꼼하게, 그죠? 뭐 침착하게 그렇게 완벽하게 접근하다가 그런 연습을 하다가 시험날 한번, 그래서 제가 맨 첫 질문이 실제 시험장에서 시험을 쳐보셨는지 그렇지 않았는지 그걸 여쭤본 이유도, 그렇게 연습하셨던 분들은 시험장 가서 하루만 한 번만 시험 쳐보시면 아, 이게 진짜 내가 연습했던 거랑은 완전 전혀 다른 세상이구나, 그거를 이제 3번 느끼고 돌아오시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언어 자료 상황 3번 동안 아무 생각 안 나요, 진짜. 특히 상황은 가장 심하죠, 상황은 대체적으로 이제 그 2007년 이후에는 지금 상황이 계속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그 해 시험 중에서, 3과목 중에서 상황 판단이 가장 어렵기 때문에 시험 치면서 정말 아무 생각도 안 나요, 아무 생각도. 그러면서 계속 정말 미친 듯이 풀어가야 돼요, 미친 듯이. 진짜 아무 생각 없이 풀어가야 되는데, 그러면서도 그 안에서도 이제 남들보다 더 맞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생각을 항상 하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짧은 문제당 2분이라는 시간이 아예 몸에 배어 있으셔야 돼요. 내가 어느 정도 속도로 어느 정도 시간 안에 이 문제를 해결하면서 넘어가야 되는지 그게 아예 몸에 배어 있으시도록 그렇게 해야 되고, 그 오해들 잘 하시는 게 있는데 100% 이해하고 풀라는 시험이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100%를 이해하고 풀면 당연히 문제를 맞출 확률은 100%겠죠. 그죠? 실수하지 않는 한 거의 확실하게 맞춰주겠죠.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떤 주어진 각각의 문제들을 100% 소화하고 문제를 푼다 그러면 절대 2분 안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시험이 아니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 해결에 필요한 정도, 그죠? 이 문제를 득점할 수 있는 정도만 소화하시고 문제를 맞추시도록 해야 되는데, 이 수준이 이제 사람마다 다르다고요. 평소에 독해력이 뛰어나고, 그죠? 그리고 좀 이런 형태 시험에 감각이 좀 뛰어나신 분, 그리고 계산 능력도 또 조금 좋으신 분, 그리고 좀 성격이 꼼꼼하고 실수 잘 안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떤 주어진 문제에 70%만 소화하셔도 충분히 득점을 하신다고요, 그 문제를. 그러니까 이게 왜 맞추는지, 완벽하게 이건 답이 왜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답인 것 같다, 그런 식으로 처리 나가는데 많이 맞추시는 분들이 있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한 70%만 소화해도 해결하는 분들이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있겠죠. 그죠? 그 반대로 조금 이제 독해력이 약하거나 계산력이 약하거나 실수를 잘 하시는 분들은 거의 90% 가까이 소화를 해야, 그래야 이제 그 문제를 득점하실 수 있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고,
뭐 소위 P세터 인간으로 하면 이제 이 수치가 낮은 거죠. 한 60, 70%만 문제를 소화해도 무난하게